경비복을 벗고 처음으로 양복을 입은 날이었습니다. 외동아들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재벌 회장의 여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영아 하고 부르자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저를 아십니까? 경비 아저씨?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예식장 로비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20년 넘게 입던 경비복 대신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목이 답답해서 자꾸만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은 제 외동아들 하진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신부는 이 지역 굴지의 건설 재벌, 윤상건설 윤대철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아들이 재벌가 딸과 결혼한다니 주변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했지만 저는 내내 불편했어요. 아들 하진이가 로펌 변호사로 성공한 건 사실이지만 저 같은 아버지가 짐이 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아버님, 신부 측 사돈 어른이신 배미경 여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신 모습이 영락없는 재벌 사모님이었죠. 오늘 많이 긴장되시죠?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아버님. 여기 계실 땐 괜히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히만 계세요. 하진이한테 누 끼치지 않게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만큼은 아들 하진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배미경 여사가 돌아서자 저는 로비 구석으로 더 물러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저만 유독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 망치지 말자. 오늘 하루만 참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벽에 기대어 섰을 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저기 윤 회장님 나가시네. 누가 오시길래 회장님이 직접?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부 측 혼주이자 제 사돈 어른이 되시는 윤대철 회장이 황급히 로비 밖으로 나가고 계셨어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 재벌이신 분이 직접 마중을 나가시다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 오시는 걸까요?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윤 회장이 한 여성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단발머리에 우아한 걸음걸이, 품이 있는 미소. 윤 회장이 그분을 극진히 안내하시는 모습에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혹시 한설인 이사장님 아니야? 맞아, TV에서 봤어. 그 병원 재단하시는 기부 천사라고 불리는 분이잖아. 윤 회장님 여동생이시래. 해외에서 오래 사셨다던데. 하객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 사돈 어른의 여동생이시구나. 저는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눈 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걸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가는 버릇.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내 한지영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사돈. 윤 회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손을 들어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다가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습니다. 이쪽은 제 친동생 윤설인 이사장입니다.
윤 회장이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어요. 외국에서 오래 지내다가 최근에 한국에 정착했죠. 병원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오늘 우리 조카 결혼식이라 특별히 시간 내서 와줬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카.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윤 회장의 소개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성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그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지영이와 똑같았어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 저는 입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어 속삭였어요. 지영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저를 아십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윤 회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드셨습니다. 사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그럴 만도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한설인 이사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맞으시죠? 경비 아저씨. 그 여자의 입에서 경비 아저씨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진짜로 한번 죽었습니다. 15년 전 매일 아침 여보라고 부르며 출근길에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 사람.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고생했어요. 민철 씨라며 따뜻한 국 한 그릇 내어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저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셨구나. 저희 오빠가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아저씨가 항상 애써주시는 거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오빠도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어요. 그저 처음 보는 경비 아저씨를 대하는 정중한 태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윤 회장이 설인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까지 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 팔을 가볍게 흔드는 각도, 모든 게 일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리가 후들거려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 한지영. 그런데 지금 윤 회장의 여동생으로 나타난 설인 이사장이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라니. 설마 정말 우리 지영이가 살아있는 건가? 근데 왜 윤 회장 동생으로?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서 나타났는데 정작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 게다가 재벌 회장의 여동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고 곧 제 아들의 고모가 될 처지라니.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윤 회장 부부가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계셨고 그 뒤 귀빈석에는 윤설인 이사장이 우아하게 앉아 계셨어요. 반면 신랑 측 혼주석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줄의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신부 측 귀빈석으로 향했어요. 윤 회장 바로 뒤에 앉은 윤설인. 아니, 제 아내 한지영. 그녀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걸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기계적으로만 웃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제가 착각한 걸까?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로비를 서성이며 그녀를 찾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VIP룸 쪽으로 걸어가는 한설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확인해야 해. 저 사람이 정말 지영이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닮은 사람인지. VIP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5년을 기다린 마음을 이대로 접을 순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VIP룸 안으로 들어서자 윤 회장과 윤설인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윤 회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옆 의자를 빼주셨어요. 이리 오세요.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우리 설인이도 오랜만에 한국 와서 외로울 것 같은데 사돈께서 말벗이 되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설인과의 거리가 불과 8아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왼쪽 손등에 작은 화상 흉터, 귓불 아래점, 오른쪽 눈썹 끝이 살짝 갈라진 것까지 모든 게 제 아내 지영이와 똑같았어요. 식사라도 하시죠. 저희 설인이도 해외에서 오느라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윤 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설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윤설인이 물컵을 받아들고는 젓가락을 들어 컵 가장자리를 톡, 톡, 톡 정확히 3번 두드린 뒤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지영이만의 독특한 버릇이었거든요. 물에 기 담긴 거 빼는 거야라며 장난스럽게 웃던 그 버릇. 아들 하진이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아는 습관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돈? 윤설인이 제 시선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닙니다. 그저 물맛이 좋네요. 역시 한국 물이 최고예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이 15년 전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걸.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과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어요. 윤설인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비찜 접시에서 감자만 골라 자기 앞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도 똑같았거든요. 갈비찜을 먹을 때면 늘 감자만 먼저 골라 먹던 버릇. 난 감자가 제일 맛있어라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설인이가 감자를 유난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답니다. 윤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깍두기 위에 고춧가루를 살짝 더 뿌리는 것, 국물을 마실 때 숟가락으로 먼저 김치를 건져내는 것, 심지어 밥을 먹다가 물을 마실 때 왼손으로 턱을 받치는 자세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지영이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돈,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윤 회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윤서린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이고, 제가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서린이 종업원을 부르려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어요. 걱정? 안쓰러움? 아니면 아주 희미한 기억의 파편?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로 나온 저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맞아. 내 아내가 맞아. 모든 증거가 그녀가 지영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비쳤어요. 57세, 경비 아저씨, 혼자 아들 키워낸 가난한 아버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하지만 아니에요.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정말로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선 경비 아저씨를 보는 정중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거울 속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지역.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하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돈 좀 줘.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38살이었던 아내는 여전히 소녀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알았어. 서랍에 봉투 있어. 저는 당시 건설 현장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2살.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12살이던 아들 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떡볶이 해줄까? 네.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영이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하진아,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저요? 변호사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멋진 변호사. 그래, 우리 아들 꼭 그렇게 되자. 지영이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자를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비록 좁은 가게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날이 왔습니다. 재개발 예정일 하루 전이었어요. 여보, 이 건물 너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 지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건물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내일 철거 들어온대. 조금만 참아. 근데 오늘도 안전 점검 안 나왔어. 윤상건설에서 한다더니. 큰 회사인데 알아서 하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모른 채 다음 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민철아, 빨리 나와.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건물 중 하나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사람들 대피시켜. 건물이 무너진다.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전 펜스도 제대로 쳐지지 않았고 대피 안내도 없었어요. 지영아, 가게 문 닫고 빨리 나와.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영이가 분식집 문을 닫으려다 말고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위에 사람들 아직 있어요. 지영아,
너부터 나와. 하지만 아내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위층 분들, 빨리 내려오세요. 건물 무너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계단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내 아내가 안에 있어.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지영아, 지영아.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자 7명, 부상자 10여 명, 그리고 실종자 1명. 제 아내 한지영이었습니다. 신원 확인된 유품입니다. 경찰이 지영이의 지갑과 신분증을 건네주었어요.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신은요?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아내를 사망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2살 하진이가 어머니 영정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하진아. 엄마는 이제 못 와.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나중에 커서 법으로 약한 사람들 지키는 사람이 되래요. 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뒤따라왔습니다.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안전 규정 위반 의혹, 실종자 가족, 불법 구조물 설치 정황. 언론에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윤상건설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규정을 지켰습니다. 안전 점검도 제대로 안 한 건 회사 측이잖아요.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장민철 씨,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모든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CCTV는요? 현장 기록은요? 아쉽게도 사고로 소실되었습니다. 윤상건설은 거대한 법무팀을 앞세워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 같은 가난한 노동자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결국 언론과 여론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안전 불감증 주민들의 무리한 영업이 참사를 불렀다. 저희 가족은 가해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들 하진이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어요. 야, 너네 엄마 때문에 건물 무너졌다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네 가족이 위험하게 장사해서 그런 거래. 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분노했지만 무력했습니다. 돈도 학벌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명예도 잃고 삶의 의지마저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진아, 엄마 욕하는 애들 있으면 당당하게 맞서.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그런데 아빠는 왜 회사랑 싸우지 않았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용기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게 제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날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윤상건설 회장의 여동생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윤 회장이 아내를 구해냈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아내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을 밝혀내야 해. 15년 전엔 무력했지만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제 아내를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VIP룸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윤 회장과 윤설이는 이미 자리를 뜨신 뒤였습니다. 종업원에게 물으니 피로 연장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저도 서둘러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수많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랑 측 혼주석에는 제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 측엔 윤 회장 부부가 VIP 하객들과 환담을 나누고 계셨고요. 아버지, 왜 이제 오세요? 하진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혼주가 자리를 비우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미안하다 하진아. 몸이 좀 피곤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오늘만은 좀. 아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피했던 거겠죠. 경비 아저씨인 아버지가 재벌 사돈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알겠다. 조심할게. 저는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기계적으로만 답례했어요. 시선은 자꾸만 VIP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설인이 윤 회장 옆에 앉아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하는 모습. 저게 정말 우리 지영이 맞나? 재벌 이사장으로서의 품격. 세련된 말투. 고급스러운 분위기. 15년 전 시장 분식집에서 어서 오세요 하며 손님을 맞이하던 그 소탈한 아내와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님, 배미경 여사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 네. 우리 하진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아버님께서 고생하시며 잘 키우셨어요.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경비일도 그만하시고.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돈 어른이 경비일 하시는 건 좀. 배미경 여사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만두라는 거잖아.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식장 로비에서 윤설인을 기다렸어요. 꼭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잠시 후 윤 회장과 윤설인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돈. 윤 회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아직도 계셨습니까? 회장님, 한 말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과 따로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순간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설인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아, 그 정도야 당연하죠. 조카 결혼식인데. 윤 회장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부인도 피곤하실 텐데 다음 기회에 하시죠. 우리 설인이가 곧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이 윤설인을 데리고 떠나려는 순간이었어요. 윤설인이 멈춰섰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 호칭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왠지 아저씨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요. 설이나 처음 보는 분이잖아. 윤 회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호텔 가서 쉬자. 아, 네. 윤설이는 저를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윤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낯설지 않다고 했어. 뭔가 느끼고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그날 밤 저는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근무였거든요. 좁은 경비실 책상 위엔 15년 전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어요. 재개발 현장 붕괴 참사, 안전 규정 위반 의혹, 실종자 1명, 사망 추정.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하진이의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12살 하진이가 가운데 서 있고 양옆으로 저와 지영이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배경에 보였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 매일 밤 꿈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났는데 정작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니. 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하필 윤 회장이야. 원망스러웠습니다. 15년 전 아내를 빼앗아간 사고의 책임자. 진실을 은폐하고 저희 가족을 가해자로 몰아간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를 여동생으로 만들어 곁에 두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휴대폰을 꺼내 윤설인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윤설인 이사장,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10억 기부, 희망병원 재단, 무료진료 사업 확대, 기부 천사 윤설인, 올해의 자선사업가 선정. 기사 속 그녀의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자선 행사장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모습, 병원 개원식에서 테이프를 끊는 모습, 윤 회장과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모두 우아하고 품위 있는 윤설인 이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저 제 아내 지영이로만 보였어요.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가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윤설인 이사장은 윤대철 회장의 친동생으로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10년 전 귀국해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10년 전. 사고가 난 게 15년 전이니까 5년 동안은 어디 있었다는 걸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10년 사고 2015년경 귀국 현재까지 활동. 5년. 그 5년 동안 뭔가 있었던 거야.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 아저씨, 아직도 안 주무세요? 경비실 옆 편의점 주인 할머니였어요. 70대 후반이신 분인데 15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아, 할머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잠이 안 와서 따뜻한 우유나 마시려고. 아저씨도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경비실로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아드님 결혼 축하해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지영이 그 애도 참 착했는데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사고 현장 할머니도 보셨죠? 맞지. 내가 바로 옆 건물에 있었잖아. 그 굉음 소리에 나왔는데. 아이고, 정말 끔찍했어. 그때 구조 작업할 때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이상한 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그땐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근데 왜 갑자기 그걸? 아니에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우유를 홀짝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지.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뭔데요? 그날 저녁 윤상건설 회장이 직접 현장에 왔었어. 헬멧 쓰고 구조 작업 지휘하더라고. 윤 회장이요? 응. 평소엔 그런 일에 안 나타나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것도 한밤중까지 있었어. 뭔가 찾는 것 같았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구급차가 왔었어. 근데 사이렌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왔다 갔더라고. 구급차요? 응. 이상하지? 사고 당일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누군가 실려나간 것 같긴 한데 워낙 조용히 해서 잘 모르겠더라. 할머니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 회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뭔가를 찾았다. 그리고 다음 날 누군가를 조용히 실어 날랐다. 혹시 지영이를 찾아낸 거 아닐까? 그렇다면 왜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살려놓고도 죽은 걸로 처리했을까요? 장 아저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네. 아,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추측들만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이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 장인어른께서 아버지께 일자리를 제안하셨어요. 일자리? 네. 건설 현장 관리 쪽이요. 경비 일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래요. 윤 회장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진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괜찮아. 지금 일도 나쁘지 않아. 아버지,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창피해요. 제 친구들이 내 아버지 경비 아저씨지? 하고 물을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하진아, 미안해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라도 좀 더 나은 일 하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겠다, 하진아. 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하진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이는 턱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어떤 이는 아예 무시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57살 경비 아저씨. 아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영아,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진이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설인 이사장이 자주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윤 회장님 댁에 방문하셨습니다. 경비실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윤 회장이 이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계셨거든요. 저는 CCTV로 로비를 지켜봤습니다. 윤설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자꾸 제가 앉아있는 경비실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윤설이는 윤 회장 댁을 방문할 때마다 경비실 쪽을 의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윤설인이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요. 어디서 뵐까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죠.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30분 후 저는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설인이 맞우편에 앉았어요. 사실은요. 그녀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로 자꾸 아저씨 생각이 나서요. 네, 이상하죠? 처음 본 사람인데. 근데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녀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혹시 아저씨 15년 전쯤에 재개발 지역에 사셨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역시 저도 그 근처에. 아니, 제 말은. 윤설인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너무 희미해서. 근데 그 동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사장님,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15년 전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그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제가 알아낸 게 좀 있어서요. 윤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15년 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고를 당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오빠. 아니, 윤 회장님 말로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해외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그 사이에 기억을 잃었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전혀 모르시는 거군요. 네. 회장님이 알려준 것만 알아요. 저는 그분의 친동생이고 어릴 때 헤어져서 해외에서 자랐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제게 궁금증을 느끼신 거예요? 윤설인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꿈을 자주 꿔요. 아주 생생한 꿈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좁은 가게, 떡볶이 냄새, 학교 가는 아이의 뒷모습, 그리고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와 비슷한 사람이 자꾸 나와요. 꿈속에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 아는 사이였는지. 이사장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15년 전 가족 사진을 찾았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그 사진. 이걸 보시겠어요? 사진을 건네려는 순간 윤설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오빠. 지금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회장님이 급한 일이 있대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다음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아저씨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윤설인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다 말고 돌아섰어요. 아저씨. 네. 혹시 제 이름이 정말 윤설인이 맞을까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름이 제 이름 같지 않아서요. 누가 저를 부를 때마다 어색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15년을 그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리고는 정말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 휴대폰 속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영이의 얼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그날 밤 저는 옛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건물이었던 곳이에요. 누구세요? 건물 입구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15년 전에 여기서. 장민철 씨 아니시오? 노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 같이 일하던 김 반장이요. 지영이 아줌마 남편 아니시오? 김 반장님이었습니다. 당시 재개발 현장 인부 중 한 분이셨어요. 반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이 건물 관리하고 있지. 곧 이것도 헐리긴 할 건데. 근데 장 씨는 무슨 일이요? 반장님, 혹시 그때 사고 기억하시죠? 김 반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잊을 수가 있나? 7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이상한 점? 구조 작업할 때요. 김 반장님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글쎄, 워낙 난리였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게. 뭔데요? 그날 밤 윤 회장이 직접 왔었어. 헬멧 쓰고 말이야. 그래서요? 근데 구조대한테 특정 구역만 집중적으로 파라고 지시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소? 보통은 생존 가능성 높은 곳부터 파는 건데. 어느 구역이었는데요? 계단 쪽. 지영이 아줌마가 마지막에 올라갔다는 그 계단 말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밤중에 구급차가 왔어. 사이렌도 안 울리고 조용히. 뭔가를 싣고 갔는데 사람인 것 같더라고. 사람이요? 응. 들것에 흰 천으로 덮여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마치 입을 막은 것처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 회장이 특정 구역을 집중 수색했고 한밤중에 누군가를 조용히 이송했다. 그게 지영이었던 거야? 반장님, 혹시 그때 CCTV 같은 거. CCTV? 다 박살났지. 아니, 정확히는 윤상건설에서 증거인멸했다고 봐야지. 김 반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양반들,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온갖 짓 다 했어. 유가족들한테 돈 쥐어주고 입 막고 기록 다 없애고. 증거가 하나도 없단 말씀이세요? 글쎄, 하나 있긴 한데. 김 반장님이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근처 편의점 CCTV야. 내가 그때 편의점 주인한테 부탁해서 받아뒀어. 혹시 몰라서. 그럼 그날 밤 상황이 어느 정도는 찍혀 있을 거요. 구급차 오고 가는 것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반장님,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시오. 어차피 나도 늙어서 뭘 할 수도 없고 장씨라도 진실 밝혀주시오. 감사합니다, 반장님.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윤 회장이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밝혀줄 증거. 경비실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흑백 화면이지만 선명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오후 11시 47분. 한밤중 재개발 현장 앞.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사이렌도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헬멧을 벗고 지시하는 모습. 들것 위에는 흰 천으로 덮인 사람이 실려 있었어요. 손이 천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는데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왼손, 손등에 작은 화상 흉터. 제가 오늘 카페에서 본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지영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구해냈어요. 하지만 왜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죽은 걸로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여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줬을까요? 책임을 피하려고. 그런 거겠지. 만약 지영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고 조사가 다시 시작될 테니까요. 유족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윤 회장은 지영이를 숨겼던 겁니다. 죽은 걸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나쁜 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윤 회장은 자기 이익만 챙겼어요. 제 아내를, 제 가족을, 제 인생을 망쳐놓고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지영아, 기다려. 내가 꼭 당신을 되찾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장민철입니다. 아, 사돈. 무슨 일이십니까?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5년 전 재개발 사고에 대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바쁜데. 다음 주쯤? 아닙니다. 오늘이요. 꼭 오늘 뵙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윤 회장도 그걸 느꼈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윤상건설 본사 회장실. 고급스러운 가구와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윤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사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회장님,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15년 전 사고 당일 밤 CCTV 영상입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기에는 회장님께서 한밤중에 구급차를 불러 누군가를 이송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계셨군요. 제 아내죠? 한지영. 회장님이 구해내신 거 맞습니까? 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어요. 왜 저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15년 동안 숨기신 겁니까? 사돈. 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제 회사 건물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요? 계단 잔해 속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어요. 그럼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몰래? 생존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고 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의 안전 규정 위반이 드러날 겁니다. 윤 회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배상금, 형사처벌, 회사 이미지 타격. 모든 게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숨긴 겁니까? 아닙니다. 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럼 왜 저희에게 그 여자가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윤 회장이 책상에 기대어 섰어요. 의사 말로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연락하셨어야죠.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여자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면 사고 진상이 밝혀질 테니까요. 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여동생으로 만든 겁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줬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5년간 치료받게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윤설인이라는 이름으로. 미친 짓이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15년을 빼앗아 놓고. 저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엄마 없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놀림받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다. 전혀 모르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매일 밤 아내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아들은 엄마 사진을 보며 혼자 대화했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15년간 윤설인으로 살았어요. 기억도 없고. 저는 아내를 되찾을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회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아내가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책임지실 겁니까? 15년 전 진실 밝히실 겁니까? 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회장님은 끝까지 자기만 지키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고 돌아섰어요. 잠깐. 윤 회장이 불렀습니다. 그 USB 어디에 쓰실 겁니까? 필요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회장님 회사가 무너지겠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아내와 아들의 15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았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영이가 정말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15년간 다른 사람으로 산 그녀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윤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이사장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저번에 못다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저번 카페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모든 걸 말해야 해. 밤새 준비했어요. 가족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던 물건들도 찾아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영이만 아는 우리만의 추억들을 정리했습니다. 부탁이야, 지영아. 기억해줘. 다음 날 오전 10시. 카페에서 윤설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가족 사진, 지영이가 쓰던 물건들,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어요. 아저씨, 기다리셨죠? 윤설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꿈을 또 꿨거든요. 이번엔 더 생생했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분식집이었어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설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있었어요. 제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엄마하고 저를 불렀어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사장님,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겠어요? 분식집 앞에서 찍은 옛날 사진이었어요.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고 옆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윤설인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15년 전 사진입니다. 재개발되기 전 동네에서요. 이 여자가 저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윤설인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아요. 제 꿈과 이사장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루만 저를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더 많은 걸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윤설인이 망설였습니다. 어디로요? 당신이 살았던 곳으로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 회장님은 당신이 기억을 되찾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만 믿어주세요. 윤설인이 제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믿어볼게요. 차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윤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이 길,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주 다니셨던 길이에요. 재개발되기 전 옛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은 새 건물로 바뀌었지만 몇몇 골목길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내리시죠.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윤설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이상해요. 발이 저절로. 그녀가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옛날 우리 집이 있던 방향으로요. 여기, 맞죠? 윤설인이 멈춰 섰습니다. 바로 우리 분식집이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맞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던 곳. 윤설인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떡볶이 냄새, 손님들 웃음소리, 다 들려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던 집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요. 여기는 윤설인이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대문, 제가 매일 그녀의 손이 저절로 문고리로 향했어요. 녹슨 문고리를 잡는 순간 윤설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괜찮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윤설인이 주저앉았습니다. 플래시백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 가는 아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밥 먹자고 하는 남자 목소리. 맞아요.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윤설인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빨랫줄이 그대로 있었고 구석에 화분도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빨래를 널었어요. 아침마다 윤설인이 빨랫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아이가 놀았어요.
축구공 가지고. 맞아요. 우리 아들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부엌이 여기. 윤설인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찬장. 여기서 매일 아침 국을 끓였어요. 된장국, 미역국. 그녀가 찬장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간장은 여기, 소금은 여기, 설탕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제가. 윤설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분명 윤설인인데, 근데 왜 이 집이 이렇게 익숙한 거죠? 당신이 윤설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영이기도 하니까요. 한지영? 당신의 진짜 이름이에요. 윤설인이. 아니, 지영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당신 남편입니다. 장민철, 남편? 지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꿈에 나오던 그 아이는 우리 아들 장하진이에요. 지금은 27살이 됐어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지영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윤 회장님의 동생이에요. 윤설인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가족 사진. 이걸 보세요.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사진 속에는 12살 하진이와 저, 그리고 지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손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정말 저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15년은 뭐예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당신이 사고를 당했어요. 15년 전에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붕괴 사고, 윤 회장이 그녀를 구해낸 것, 기억 상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안 돼요. 이건. 지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은 한지영이에요. 제 아내이고 하진이 엄마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당신 얼굴도 아들 얼굴도. 몸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컵 두드리는 버릇, 감자 먼저 먹는 습관, 이 집의 모든 구조.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지영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영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저는 윤설인이에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거짓이라도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지영이가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기다려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집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영이가 뛰쳐나간 지 1시간이 넘었어요. 너무 급하게 몰아붙였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저 하진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방금 돌아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근데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거짓말. 분명 무슨 일 있죠? 아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집에서 이야기하자.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성북동. 옛날 우리 집에. 거기서 뭐 하세요? 가만 있어요. 제가 갈게요. 30분 뒤 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기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내 엄마, 살아있어. 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15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았어. 지금까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 장인, 윤 회장이 구해냈어. 그리고 숨겼어.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윤설인 이사장이 실은 지영이라는 것, USB에 담긴 증거, 오늘 있었던 일까지. 하진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이야. 그럼 그 이사장님이 우리 엄마라고요? 그래. 하진이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15년 동안 살아계셨다고요? 응. 왜? 왜 우리한테 안 오신 거예요?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기억하세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근데 조금씩. 어디 계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너무 놀라서 뛰쳐나갔어. 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전화해 볼게요. 안 돼. 제가 말렸습니다. 윤 회장이 숨긴 거야. 내 엄마를. 뭐라고요? 회사 책임 피하려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고 조사 다시 시작될 테니까. 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장인어른이 우리 엄마를 15년 동안. 그래. 이 나쁜. 하진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예요. 이거 고소할 수 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내 엄마가 먼저야. 맞아요. 하진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찾아야죠. 어디 계실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돈, 저 윤대철입니다. 회장님, 우리 설인이. 아니, 지영 씨가 지금 제 집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당장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하진이를 봤어요. 엄마 찾았다. 윤 회장 집에 계셔. 가요, 아버지. 윤 회장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누르자 윤 회장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실로 들어가자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진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영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엄마, 저예요. 하진이.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지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영아. 제가 다가갔습니다. 제발, 저 좀 봐줘요. 보고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 나 민철이에요. 당신 남편. 저는 남편이 없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윤설인이에요. 윤 회장님의 동생. 아니에요. 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한지영이에요. 제 엄마. 당신 엄마는 15년 전에 죽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살아계셔요. 미안해요. 지영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실 거예요. 15년을 윤설인으로 살았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거짓이라고 해도. 하지만. 그리고 지영이가 윤 회장을 봤어요. 이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5년 동안 병원비 대주시고 재활시켜주시고 새 삶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숨긴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사 지키려고 우리한테서 당신을 빼앗아 간 거라고요. 알아요.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한테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지영아, 그만하세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지영이 아니에요. 윤설인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 죄송합니다. 15년을 기다리셨는데,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과 살 수 없어요. 왜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사랑도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엄마. 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저 하진이에요. 엄마 아들. 미안해요. 지영이가 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하진이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돈. 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됐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냈어요. 가자, 하진아. 아버지, 가자고. 우리는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강해야 했으니까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은 없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끝인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경비실에서 멍하니 CCTV만 바라봤습니다. 윤설인 이사장이 가끔 윤 회장 집에 오는 게 보였지만 경비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진이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모르겠다. USB 있잖아요. 언론에 공개하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엄마가 우리한테 안 오는데. 하지만, 됐다. 그냥, 엄마 행복하게 해주자. 포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윤설인 이사장님, 오늘 해외 출장 가신대요. 경비실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베트남으로, 병원 재단 일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는 거야? 영원히?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당장 윤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지영 씨 보내시는 겁니까? 사돈. 설인이가 원했어요. 한국 떠나고 싶다고. 안 됩니다. 저도 말렸어요. 근데 본인 의지가 확고해서. 어느 공항이요? 몇 시 비행기요? 인천공항 오후 3시.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아직 늦지 않았어.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3시 비행기 타려면 늦었는데요? 괜찮습니다. 타는 게 아니라 막으러 가는 거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을 뛰어다니며 지영이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그때 저 멀리 윤설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출국 심사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지영, 그녀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가지 마.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진이 혼자 두고 가지 마. 죄송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기억 못해도 괜찮아.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15년 전처럼. 안 돼요. 왜 안 돼?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당신은 여전히 한지영이야. 제발. 지영이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당신 왼손 손등에 화상 흉터 있지? 신혼 때 된장찌개 냄비 엎어질 뻔했을 때 생긴 거야. 물 마실 때 컵 3번 두드리는 버릇. 당신이 기 빼는 거라고 했잖아. 그만. 감자 좋아하는 것, 콩 싫어하는 것 다 기억해. 제발 그만해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당신이야. 아니라니까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좀 놔주세요. 못 놔줘. 15년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려. 그때였습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베트남 호치민행 탑승 안내. 한국어 안내가 끝나자 베트남어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녀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무슨, 이게, 지영아, 괜찮아? 플래시백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소리, 베트남어, 공항, 그리고 15년 전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15년 전 2010년 10월 15일 건물이 무너지던 순간 위층 분들 빨리 내려오세요. 계단을 올라가던 지영이 그리고 굉음과 함께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깨어나셨군요. 낯선 남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베트남 호치민 병원입니다. 베트남? 당신을 살리려고 급히 이송했어요. 제 가족은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모두 떠났습니다. 뭐라고요? 장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죽은 걸로 처리됐어요. 안 돼. 당신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얼굴도 과거도 그저 희미한 감각들만. 따뜻한 손, 아이의 웃음소리, 국 냄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윤설인. 이제부터 당신은 제 동생이에요.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인천공항. 지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떠올랐어요. 분식집, 남편 얼굴, 아들 얼굴, 학교 가는 하진이를 배웅하던 아침.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남편과 함께 웃던 저녁. 여보, 오늘 하진이가 시험 100점 받았대. 우리 아들 최고야.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철 씨. 지영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알아보는 눈빛. 응, 나야. 지영아. 하진이는, 우리 아들은 잘 컸어. 변호사 됐어. 변호사. 지영이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요. 15년 동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진짜로 안았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네. 택시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진이한테 전화해야죠? 응. 지금 할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하진아, 엄마 데리고 간다. 네. 집으로 가고 있어. 너도 와. 진짜요? 엄마가 기억하셨어요? 응. 다 기억했어. 지금 갑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하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하진이가 달려왔어요. 지영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하진이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두 모자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1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요. 6개월 후, 윤 회장은 15년 전 사고의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안전 규정 위반, 증거인멸, 생존자 은폐, 모든 걸 인정하고 법정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재판정에서 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배상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이가 공식적으로 한지영으로 돌아왔어요. 사망 처리가 취소되고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 가족 4명이 사진관에 섰습니다. 저, 지영이, 하진이, 그리고 며느리 지수.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사진. 15년 만에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관을 나서며 지영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나도. 하진이가 뒤에서 웃었어요. 저도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죽음도 기억 상실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겼고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년을 기다린 남편 기억을 잃었지만 돌아온 아내, 그리고 부모님을 다시 만난 아지.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